지금 영상 클릭한 분들은 현직 학원장님들이시거나 혹은 개원하려고 준비하시는 예비 학원장님들이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령TV 조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현재는 마케터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원을 저도 10년이나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학원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이제 운영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 학원이라고 하는 업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후에 잠깐 나가서 몇 시간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겪는 어려움 자체가 이들의 어려움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학원장님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만나면 또 서로 되게 부르는 호칭이 있어. 어떻게 부르죠? 원장님 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밥 한 끼 편하게 먹으러 갔다가 졸지의 직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품격과 약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업 종사자는 이래야 해라는 저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를 가둬놓고 사실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디 가서 내 직업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제가 너무너무 신경 쓰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정말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저 여자가 학원장이거나 저 여자가 뭘 하거나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데 저 혼자 너무 의식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장이기 전에 원래 조은숙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를 굳이 학원장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가둬놓고 살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원래 그냥 유쾌하고 뭔가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야. 그냥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너무 원장스럽게 너무 선생님께스럽게 살려고 사실은 되게 노력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아이들하고 저는 친하게 버무려지질 못했어요. 6년, 8년 다닌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하고 제가 버무려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엄마나 이모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제가 그걸 못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하고 편해지려면 제가 좀 저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너무 선생님처럼 굴면 얘네가 부담스럽잖아. 근데 제가 그거 하나를 되게 놓쳤더라고요. 그냥 원장님들만의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을 운영할 때 내가 왜 학원을 시작했지라는 나만의 강력한 Y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학원을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공부방이나 아니면 강사하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학원 오픈하는 걸 보면 되게 간단해요.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 아이들을 좋아해.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강사님이라고 하시면 강사 시절에 사실 진짜 어려운 거는요. 강사분들한테 안 드려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심지어 그 이제 선생님의 어떤 실수로 일어난 문제라고 해도 선생님한테까지 그게 안 가게 제 선에서 다 사실은 커버를 쳐요. 왜냐면 내가 원장이잖아. 이 학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학부모를 만나서 뭔가 소통해서 그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해명하시거나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은 절대 선생님들한테 드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나가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러니까 소통하는 기술이에요. 학부모님들하고도 어떤 이제 오해가 생길 때 그런 걸 보면은 시기적절하게 뭔가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서운함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과도 사실은 다 소통이거든요. 근데 그 소통을 솔직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사실 험한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를 다니면 굉장히 다양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제가 다니던 회사는 꽤 괜찮은 회사였고 좋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의 시간에 뭔가 좀 이렇게 고성 비슷한 느낌이 오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이런 물건이 휙 날아가는 걸 본다거나 이런 경험을 저 역시도 그 좋은 회사에서 했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개땡땡이라는 욕을 듣기도 했고 상사한테 발로 조인트를 까인 적도 있대요. 근데 이게 무슨 쌍팔년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200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사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사실 이제 온실 속에 사신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학부모님의 작은 클레임에 되게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놀랐는데 그 사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와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내가 이게 불편하니까 해결해 달라고 왜냐면 내가 원장이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겁먹거나 놀라거나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하지만 아마 처음에 되게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내 맘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학생도 학부모님도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내 맘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원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은 건 사실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분들하고 10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하고 나눌 수 없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팁 말씀드리면 저는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고
어느 날 이제 알게 된 게 빨간 펜과 파란 펜을 사용했는데 많이 화나는 날은 빨간 펜 그리고 뭔가 내가 이제 마음을 좀 치유하고 싶은 날은 제가 파란색으로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파란색 펜에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글에 내 감정을 그냥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강력한 와이가 있어야 되고 힘든 날은 그런 힘듦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보다는 그냥 내가 나와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제일 건강한 해소법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적어라. 파란색으로 글을 적어보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이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 고비를 잘 넘기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착각인데 직장 생활보다 여유롭다. 근데 여유의 기준이 뭘 기준으로 사실 우리가 여유로운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돈의 여유를 말하는 건지 시간의 여유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봐서는 오후에 잠깐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은행에 셔터 내리고 막 밤늦게까지 야간 작업하는 거 아시죠? 막 10원짜리 하나 안 맞으면 자정까지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학원장들에게도 셔터를 내리고 일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되게 짜잘하고 사소한 일인데 그거를 원장님들의 성격상 남한테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뭐 이 채점 하나를 가지고 자정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애들 내신 준비할 때 그 프린트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못 맡겼어. 왜? 시키면 이거 빵꾸나고 실수할까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밤늦게 자정까지 저는 그 작업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라는 거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보여지는 업무 시간 외에 사실은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많고 뭐 주말 출근 이런 거 자영업 오픈하시면 주말 출근 이런 거 사실 되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 거잖아요. 내가 애쓰는 것만큼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이런 좀 마음가짐이 당연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오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좀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돈의 여유인데요. 돈의 여유도 물론 생기죠. 돈의 여유도 물론 생기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의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나에게 더 많은 문제와 책임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거를 이게 당연하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뭔가 노력은 예전보다 조금 하고 싶어 아니면 비슷하게 하고 싶어 적게 하고 싶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의 난이도와 조금 난이도가 달라져요.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원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그 어려운 인간관계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들보다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럴 필요 없었는데 하는 거랑 내가 이걸 조금 더 진작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거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나답게 살아라. 원래 여러분들의 색깔 그대로를 내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나다운 학원 경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Y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힘든 순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너무 힘들고 외롭다면 파란색으로 여러분 일기장에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을 적어라. 외부에서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의 또 좋은 점은 기록을 하다 보면 사건이 뭐였고 내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게 기록이 남아요.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걸 참고해서 아니면 이때 내가 이걸 해결했던 그 경험치의 심리를 가지고 그 비슷한 문제를 사실은 잘 핸들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여유롭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순간 자유와 여유라는 건 사실 사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절대 이뤄서는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의 건강이에요. 근데 학원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사실 건강을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과거에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사실 좀 굉장히 고생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영업이 잘 되면 골병, 안 되면 화병이라고 하지만 학원은 그나마 골병과 화병을 가장 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왜 하는지 여러분만의 명확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좋은 교사로서 좋은 원장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많이 전하시고 또 그만큼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원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